연말 분위기가 나는 12월의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지퍼돌이 지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했던 빨간색 지갑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세트로 빨간색, 그린, 레드 앤 그린 크리스마스풍으로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워서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2번 정도 걸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일단 제 바깥에 들어가는 거는 초록색의 크리스페 가죽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건 베이지색 샤무드 보시면 되고, 노란색으로 지퍼를 할 거고 LB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안에 보강제까지. 일단은 먼저 이거랑 LB를 본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퉁이를 본딩을 해보고요. 지금 저희는 지퍼돌이 동전 지갑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딩을 했으니 이렇게 LB랑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접힐 거긴 한데 플랫하게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볼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내년에 온라인 강의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이랬더니 지금 입에 붙어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빳빳하게 했는데 다들 그래요. 이거 접을 건데 어떻게 접어요? 여기를 이렇게 따내줄 거예요. 이 LB가 딱딱한 부분이라서 여기를 딱 따내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접을 수 있어요. 피가다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게 뒤집어가지고 이 따낼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따낼 부분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중간에 한 20mm 정도를 따내줄게요. 중간을 따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연말에 막짝짓걸 보내는데 되게 연말에 일 스케줄이 가득이에요. 가득. 이렇게 따내면 이렇게 예쁘게 딱 붙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울어요. 살짝 가죽이 좀 휘어져서 보관을 해놨더니 좀 휘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더싱이란 걸 한번 붙여볼게요. 이건 이따가 하고, 안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헬이라는 걸 해볼게요. 안감은 이제 샤무드 0.6mm를 쓰는데 끝에다 딱 붙여서 이것도 이제 테두리만 본딩 해가지고 중간 따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접어주는 걸로 접어볼게요. 소규모로 4명, 6명 친구분들끼리 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먹는 거, 음식점 가서 먹고 아니면 마시고 카페 가거나 술집 가거나 이렇게 해서 수다를 많이 떨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요즘은 이런 재미를, 오락거리를 좀 더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탈출 게임이나 뭐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해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거를 해리라고 하고, 이런 둥근 부분을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주름을 접어서 예쁘게 접어줘야 돼요. 만두 빚듯이. 저희는 지금 지퍼돌이 동전 지갑 작은 파우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는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얘는 안 잘라줘도 돼요. 안 잘라줘도 되고, 본텍션을 한번 이거를 재단을 해서 이 판의 전체적인 볼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싱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테두리 본딩을 했지만 전체 본딩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표면 자체가, 면 자체가 되게 동그랗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보강의 결 세미나 이럴 때 굉장히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싱을 위한 보강제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더싱은 보통 본텍션 영사를 제일 많이 써요. 75.
그러면 이제 전체 본딩을 여기에 전체 본딩하고 여기도 전체 본딩해서 이렇게 반대결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힘이 이렇게 쏙 되면서 모양을 갖춰줄 수 있거든요. 더싱 할 때는 보통 비파이브랑 캔다를 많이 쓰는데 보통 전체 본딩 할 때는 B5를 많이 써요. 그리고 평소에도 B5를 많이 쓰고 얘가 훨씬 더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캔다 같은 경우는 구드 본드예요. 엄청 세요. 그래서 더싱을 할 때는 표면에 힘을 받아주라고 일부러 전체 본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캔다 본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되게 좀 꿀렁꿀렁 하던 게 더싱 바르니까 훨씬 이렇게 빤빤해졌죠.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여기를 닷지 패턴으로 재단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딱 놓고 사면 다 잘라가지고. 자동차 시트를 직접 바꿔보고 싶은데 어떤 가죽을 써야 좋을까요? 제가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가죽 받아가지고 만든 게 있었는데 신발 만드는 가죽이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트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앉고 많이 뭔가 흘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내구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가 묻었을 때 되게 매끈매끈해서 잘 지더라고요. 심지어 볼펜이 그어져도 그게 그냥 지우개를 살짝 하면 되게 금방 지는 흰색이었거든요. 가죽이 조금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가죽보다는 그렇게 표면의 내구성이 좋은 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걔는 되게 부드러웠어요. 되게 부드럽다기보단 부드럽긴 했는데 어느 정도의 고시감이 있었고 표면은 코팅이 돼서 안쪽 가죽보다 표면이 조금 더 안쪽 가죽은 부드럽고 그거보다는 좀 더 표면이 하드한 그런 거였는데 그 동대문에 보면 골든 피역 상가라고 거기에 잠바지가 소파지 되게 많거든요. 되게 큰 거, 막 40평 되는 그런 거. 가죽 한 장에 커도 한 30평에서 32평 그 정도인데 잠바지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동대문 골든 피역 상가라고 보면 거기에 양가죽이랑 돈피랑 가죽 소파 넣는 걸 잠바지라고 하거든요. 양가죽, 돈피 이런 거만 특별히 취급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모여 계세요. 이 지금 제가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냥 테이프를 하면 이제 패턴을 고정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뗄 때 가죽이 다칠 수 있어서 약간 그 스웨터에 있는 그 먼지를 살짝 붙여서 그 테이프의 그 끈적임을 접착력을 조금 낮춘 다음에 얘를 이제 붙여가지고 가죽에 놓고 재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죽 공예로 가방 2개 만드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그렇게 제품만 만드는 수업보다 혼자서도 창작 가능한 스킬을 배우고 싶은데 예진님 공방에 그런 수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의 시그니처는 전문가반이에요. 전문가반에서는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반에서는 이제 패턴 뜨는 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배워요. 왜냐면 패턴을 안 뜨면 내가 뭘 만들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이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내가 혼자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데 패턴을 안 뜨고 이제 공방에서 가방 단품 위주로 하면 금방은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혼자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렵죠. 뭘 혼자서 하기가. 취미반은 그렇게 패턴 없이 저희 있는 패턴으로 오셔가지고 디자인 골라서 재단부터 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전문가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가지고 오시면 그 패턴 뜨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패턴 뜬 걸로 제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근데 이제 대신 처음부터 막 어려운 그런 거는 하기는 어렵고 패턴이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벌써 패턴이 4개잖아요. 이렇게 4개. 그러면 판 하나에 보통 패턴이 4개씩 나온다고 치면 가방은 앞판, 뒷판, 옆판, 바닥, 뚜껑 이렇게 쓰면 5개 곱하기 4 하면 벌써 20개잖아요.
거기다가 손잡이, 모모 뭐 이런 거 좀 더 부수적으로 뜨면 되게 많아져서 조금 간단한 거부터, 그러니까 클러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는 거죠. 그러면 클러치 다음에 쇼퍼백, 쇼퍼백 다음에 버킨, L자 미니백, 뭐 M자 브리프케이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다 보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가방을 하고 나면 좀 지나가서 자주 보이는 그런 가방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거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6개 정도 만들고 나면 거기서 이제 막히는 스킬이 한두 개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방에 전체적으로 기본 패턴을 다 하려면 기본 패턴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이게 상담 때 하다 보니까 거의 약 파는 수준으로 주주주주 나오는 답변이 되셨나요? 패턴도 제가 뜨긴 했는데 숙지가 잘 안 되고 디자인만 보고 패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패턴을 원판 그러니까 앞판 기준으로 하나 뜨셨어요? 여러 장 뜨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패턴을 대고 재단을 해봤습니다. 잘 재단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엣지 코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노란색으로 할 거라서 엣지 코트도 노란색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2개 만들어 가지고는 가방 패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방 패턴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클러치 만들 때 다르고 쇼퍼백 만들 때 다르고 되게 다 구조가 달라서 기준이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패턴이 뭔지를 알려면 적어도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는 각기 다른 가방을 만들어 봐야 그런 눈이 생기죠. 이게 제가 패턴 이론이랑 그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게 가방을 여러 개 만들고 공방 한 3년 정도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이론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하도 수강생분들이 많은 비슷한 가방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 그 이론이 머리에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론을 좀 더 빨리 알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패턴 이론을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2개 만들고서 그게 패턴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라는 건 진짜 완전 천재인 거, 지니어스 그 정도 돼야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서 나는 이 모든 가방을 숙지를 했어. 머릿속에 모든 게 들어와 있어. 막 이게 조금 하려면 여러 개를 만들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 이론반을 들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통 패턴 이론반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 가방 가죽공예 좀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 그러고 이미 들은 분들한테 추천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둥근 부분 여기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옆판은 나중에 합체하고 지금 크리스펠 초록색에다가 전체 보강을 LB로 해놓고 더싱을 본텍션으로 했고요. 둘 다 LB랑 본텍션 모두 두께가 0.4m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지로 재단을 해가지고 엣지 코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샤무드에다가 LB를 붙여가지고 동시에 해리를 해놨어요. 샤무드는 엣지 코트를 발라도 되지만 접는 게 좀 더 튼튼해지기도 하거든요. 지퍼를 붙일 때는. 왜냐하면 2겹이 될 게 3겹이 되니까. 그리고 프라이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할 때는 안쪽에도 5mm씩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퍼를 불러가는 부분이 바느질 되는 유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살짝씩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도 살짝씩 엣지 코트를 같이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 엣지를 마지막으로 말려놓고 지퍼 손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퍼 이빨을 뜯고 있습니다. 지퍼 이빨을 뜯어야 지퍼의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몇 개나 빼시나요? 10mm 하고 15mm 정도를 빼요, 보통. 그래서 3호 기준으로 한쪽으로 8개 또 다른 한쪽으로 9개 이런 식으로 빼주면 거의 맞아요. 마무리할 때 빡십니다. 지퍼 슬라이더를 넣고 지퍼를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꺼내서 닫아주고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살짝 넣고
일단 마무리는 이렇게 앞쪽으로 지퍼가 있잖아요. 앞쪽으로 삼각형 한번 접고 이렇게 뒤로 한번 접어줘요. 그럼 뒤쪽에 세 겹이 되거든요. 여기를 라이터로 살짝 녹여서 라이터로 끝을 살짝 이렇게 녹인 다음에 딱 눌러주면 완전히 딱 붙어요. 찰떡같이 녹여서 붙이는 거죠. 굉장히 이건 간편한 방법이에요. 파란불이 이게 온도점이 제일 낮아서 파란불 쪽으로 하면 거의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제 본딩을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퍼가 총 4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 돼 있는 부분에서 4칸이라고 보면 한 칸만 남기고 다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남기고 나머지 3칸에다가 본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에다 먼저 붙여줄 거예요. 안감에다가 본딩했고 말렸다가 요거 지퍼 붙이는 것까지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감은 이 끝에서 3mm 안쪽, 이미 외피보다 내피가 2mm 정도 작거든요. 그래서 외피를 3mm 정도 작게 한 상태에서 슬라이더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이 뒤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안쪽에다 대고 PR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는 둥근 부분 말고 이 끝에서 3mm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지그재그로 보고 그 한 칸을 내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지그재그가 아예 안 보이게 해줄 건지 아니면 지그재그가 조금 보이게 해줄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둥근 부분이에요. 이 둥근 부분이 완전 딱 맞게 해주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옆판 여기가 폭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한 2mm 정도 여기다가 여유분을 좀 남겨주셔야 돼요. 완전 끝까지 당겼다가 여기서 2mm 정도 띄고 붙여주시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둥근 부분이 훨씬 더 동그랗게 볼륨감 있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얘를 아까 전에 여기 해리 했던 것처럼 주름을 지어가지고 조금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 4개 정도의 굴곡으로 나눠줬어요. 4군데로 나눠줘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붙여주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이제 반대쪽 할 때는 지퍼를 열어야 돼요. 지퍼를 닫고는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끝이랑 끝만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서 보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잘 나눠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요. 온라인 강의 내년 1월 중순에서 말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아이템으로 완전 초보 막 칼 잡는 방법부터 재단하는 거, 본딩하는 방법 완전 디테일하게 찍고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찍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1월 중순에서 늦어도 1월 말 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깔 봐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별, 가방별 온라인 강좌도 있나요?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 4급을 발급을 할 수 있는 소품 7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 그걸 추이를 봐서 뭐 자격증 3급, 자격증 2급 이런 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걔네는 가방으로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격증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저는 후기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서 불만족스러워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염색이나 통가죽 이런 카빙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이 초록색만 붙여놓고 저희도 같이 퇴근을 해보도록 하시죠. 또 한 칸 남기고 이렇게 붙여야겠죠. 한 칸만 남겨놓고 이렇게 색깔 예쁘게 배합해가지고 간단한 패턴으로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 이어가지고 바느질 하고 하는 거 하고 테슬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테슬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